네, 안녕하세요. 네. 센터장님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화성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신혜선이고요. 이 공간, 저희 센터는 총 저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화성시 청소년 어린이, 양육자, 교사, 뭐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대상들을 활동하는 그런 공간입니다. 네. 저희가 연예산이 조금씩 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이제 4억 정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인건비 포함해서 총 6인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되고 있고, 이 사업비 안에서는 사실 다른 지역 성문화센터는 성상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. 근데 저희는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게 잘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성상담까지 적극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우리 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주력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는 게 있을까요? 저희 뭐 주력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요, 사실 성문화센터는 이 성교육과 성상담을 하는 것이 주요 고유 기능이고, 그래서 그 고유 기능을 충실히 잘 하려고,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현재 사회 문제를 잘 반영해서 이 어린이들,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굳이 꼭 집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,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상담, 이 교육으로는 조금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성이라는 것이 워낙에 개별성이고 각각의 다 다르잖아요, 각각의.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교육으로는 약간은 좀 한계가 있는 걸 상담으로 저희가 커버를 많이 하고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요즘 이거는 이제 하는 중에 살짝 들으면 다른 성문화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, 상담이란 부분을 그 기능을 계속 조금 더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, 화성이 그걸 또 먼저 잘하고 있죠. 그러니까 아이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내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1대1 케어하는 그쵸. 그런 것들. 네. 이게 교육은 워낙에 한 5명이 돼도 그 5명이 다 달라요, 수준이. 그런데 이제 그냥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꼭 요 시기엔 요게 필요하다 싶은 정보를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거, 이제 거기서 이제 편차 조절이 되는데, 거기서 조금 더 진도가 빠른, 아니면은 더 관심이 있고 알고자 하는 이제 10대들이 있으면 그걸 왜 하려고 해?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해소를 해줘야 이게 또 이게 자기가 가치관을 만들어가는데 힘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성문화센터의 상담은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상담복지센터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. 그렇게 그 성상담을 요하는 그런 아이들이 좀 수가 많나요?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. 요즘에 이 양육자들도 내 자녀가 이 성과 관련돼서 그냥 그 시기보단 조금 더,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걸 보잖아요. 그냥 이렇게 보고서 그냥 평이하게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,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의 부분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나, 아니면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조금 들여다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고,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. 그리고 그거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요즘 또래 간에 이렇게 성폭력 같은 게 있잖아요. 뭐 디지털 관련해서 이제 요즘에는 그 불법 촬영이라든지 어떤 그 디지털 관련된 성폭력이 사회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성폭력 상담소라는 곳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하는데, 이 가해자를 특히 이 10대 가해자들을 케어해주는 기관이 없어요. 그냥 만약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력 가해자라든지 디지털 폭력 가해자면은
처벌을 하면 되잖아요. 근데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력 가해자들을 무조건 어떤 가해 범죄자 취급이보다는 그들도 발달 단계에서 어떤 정보 제공, 정보의 미숙함,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그건 사실 어른들이 케어를 잘 못했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들도 피해자로 일부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데,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기관이, 특히 성이란 이슈를 담아서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사실 성문화센터가 그 행위자, 그 가해 행위 청소년들, 어린이들을 조금 이렇게 좀 계도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을까. 요즘에 그런 상담 많아요. 아, 그게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러니까 뭐 왜곡된 성인식이나 내가 몰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고 네, 잡아주는 그쵸.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사용에 있어가지고 그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 아니면 중학생, 고등학생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분별이 되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데서 무언가를 들어요. 성과 관련돼서 발언하고 이러는 것들을. 근데 그 발언을 함으로써 해서 그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생각을 못 하니까 학교에서 아니면 뭐 주변에서 막 이렇게 발화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이 그 어떤 학교 학급 내에서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는 약간 이렇게 불편해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성폭력에 관련돼서 이게 감지하는 이 감수성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요즘에는 조금 얘기를 하거든요. 과거에 비해서. 과거에는 이제 성폭력, 예, 그건 다행이에요. 그게 이제 교육의 효과인데,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성적 결정권을,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으면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감지를 하는데, 이게 감지는 다 돼.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까지는 아직 교육이 잘 안 된 경우.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야 돼.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. 네. 그 사실 저희가 이렇게 화성시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의 성문화가 어떤지를, 현재가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화성시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뭐 이렇게 좀 부족하다 아니면 넘친다는 없는 거, 그런 것들은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. 그냥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또 알려주면, 교육받으면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알고 되게 좋은 표정으로 돌아가고, 그리고 여기 이제 성문화센터 교육을 받으러 오잖아요. 오면 여러 번 왔던 그 어린이 청소년들도 매번 왔을 때마다 본인들의 그 성과 관련된 그 알고자 하는 욕구를 매번 새롭게 와서 풀어내고 가는 것 같아요. 그것만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얘기하면 화성시 청소년들은요 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행히. 네,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운영되는 거에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맞아요. 뭐랄까 성 문제를, 이거 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막 좀 약간 뭐라 그러지? 좀 터부시하고 그건 좀 보수적인 네.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네. 들어요. 한국 문화가 특히. 하지만 성은 누구나 이렇게 관계를 하잖아요. 네. 그거를 이렇게 좀 많이 오픈돼서 얘기할수록 네. 뭐 나의 욕구나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전달할 수 네. 있기만 해도 맞아요. 뭐 성범죄나 이런 게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이게 뭔가 이렇게 침묵하고 그냥 쉬쉬하는 것이 내가 잘 알고 있는지,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이게 바꿀 수 없으니까, 그러니까 뭐라고 되지? 교정이 안 되니까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,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 어린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 양육자들도 성에 대해서 이렇게 덮기보다는, 그러니까 최대한 그 적절한 시기에 정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을 가지신 양육자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, 또 그런 아이들이,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많아지고, 그것이 아이들의 그 교육, 학교 문화를 만드는 또 이제
주축이 되니까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,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여기 오는 거는 뭐 화성시 동부, 서부 상관없이. 다 그럼요. 이쪽에 오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서남부에도 예. 많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. 거리상으로 이제 멀다 보니까 잘 못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 사업도 이 동부권 말고 서남부권의 그 교육 대상자들 어떻게 만날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찾아가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역사회 뭐 연계나 네. 협업 네.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한다거나 앞으로 좀 뭐 내년도 사업 계획도 괜찮고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이제 협업이라기보단 지금도 지역 내 이제 유관 기관들, 어린이 청소년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회 복지 제도의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들과는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. 그래서 내년에도 아니면 향후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 뭐 예를 들어 학교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상담복지센터라도 저희가 이제 상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 상담 관련해서도 이제 상담원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쪽에서 성 관련된 상담이 그 상담 전문기관에서도 성자가 붙으면 사실 잘 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저희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인계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실무자 간의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. 네. 네네. 저희 신문도 이제 내년도에 어떤 공론장 사업이나 네. 그럼. 뭐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네. 뭐 성 이쪽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뭐 네. 강사 강의 요청도 좀 일반 대중 강의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. 혹시 지금 말씀 듣다가 이제 좀 궁금해져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아이들의 이런 피드백, 건강한 피드백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. 네. 뭐 혹시 좀 이런 부분 굉장히 보람됐다거나 기억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? 기억나는 사례인 것보다 그 교육을 할 때 이제 어른들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이거를 알려줘도 될까? 그러니까 성과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보 전달하는 거에서 좀 조바심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10대들한테 피임 교육을 언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? 아니면은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과정은 그건 왠지 19금 같은데 저희 막 잘 들은 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. 그러니까 뭐 뽀뽀하면 뭐 사랑하기 뭐 맞습니다. 저는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란 게 그게 한 20-3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봤냐고 하면요 여전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학이 물어다 줬다 뭐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참 이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이런 성과 관련된 발언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여튼 저희는 이제 전문기관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써서 이제 지도를 합니다. 그러면 사실 어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최대한 은유적 표현을 쓰고 싶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해서 오히려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요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래서 나한테 되게 유익하다. 내가 일상적으로 분명히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거든요. 그럴 때 이 교육이 영 틀린 교육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도 해요. 요분
예를 들어서 성관계에 대해서도요. 네. 사실 쉬쉬하면요.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자꾸 찾게 되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그 음란물이라든지 잘못된 성 매체를 통해서 너무 왜곡된 성관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성문화센터에서 만약에 이제 이 성관계 관련돼서 교육을 그 단계별에 맞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오는 행동의 결과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성폭력이라든지 성적 결정이라든지 동의라든지 다양한 주제와 함께 다뤄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성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도 이렇게 덮기보다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내 삶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용해 할지를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도 잘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를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? 네, 저희 홈페이지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되고 네, 그렇습니다. 당장 우리 두 딸들을 데리고 네. 아이들 이렇게 묶어서 네. 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네, 안 그래도 저희가 가족 프로그램으로 양육자하고 네. 이제 아이하고 같이 와서 양육자는 양육자 교육을 듣고 어린이는 이제 어린이 그 10대에 대한 교육을 듣고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같이 만나서 몸 프로그램, 몸 소통, 양육자하고 같이 이렇게 몸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. 그래요? 네. 너무 좋네요. 네, 그래서 막 그러면 이제 서로 너무 감동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마주보는 양육자와 자녀가 많지 않더라고요.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마주보고 서로 막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가거나 막 그러기도 한세라도 있었어요. 네,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진행해봤을 때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 소통, 양육자와 자녀의 소통에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네,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 꼭 오세요. 네네. 저 오고 싶네요. 네. 저희가 아무튼 여기 와봤는데 네.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건강한 성문화가 성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이제 잘 정착이 되는데 큰 몫을 하고 계십니다. 네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네, 저희도 네.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하나라도 더 도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는 발전, 변화, 성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집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